공로상. 공로상. 축하드립니다. 주간을 위하리.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도민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공로패를 받았는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하태원 차장.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공로패를 받은 건지 좀 네. 의아합니다. 지금 1억 원을 성완종 리스트에 따르면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인데 뜻밖의 웬 상이냐 이렇게 시청자분들 굉장히 의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몸담고 있는 경남도에서 얼마 전에 무상급식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거제도에 있는 연제초등학교의 1학년, 5학년 학부모를 두고 있는 한 학부모가 홍준표 지사에게 상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거네요. 네, 예. 공로패인데요. 네, 홍준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 독불 장군 같은 행위로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 참여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특히 경남도의 학부모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의 중요성을 정신이 번쩍 들게끔 각인시킨 공이 지대함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굉장히 비꼰 거죠. 자, 그러네요. 진짜 당신 때문에 무상급식도 폐지되고 아이들 못 살겠다. 그러니 정치인 제대로 뽑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 차리라고 이거 보낸다. 이렇게 그런 상패를 보냈습니다. 예. 자, 기분이 그리고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부상을 보냈는데 위트가 있습니다. 1억 원. 1억 원을 받았다는 게 아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억 원을 드릴 돈은 없으니 자, 1억 원의 마음을 담뿍 담아서 1만 원 상당의 엿을 보내드립니다. 한마디로 빚 엿을 보낸 셈입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역에서 민심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돈 부담도 늘고, 그래서 좀 여론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어떤 실체적인 아직 진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장 8명 중에서도 가장 사실관계가 우선 가장 구체적이어서, 예. 이 도덕적으로 일단은 상당히 타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무상급식을 말하자면 선별급식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몰아준다라는 이런 정책 자체가 정서적으로 지금 먹혀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조수인 차장이 정리를 또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무상급식 중단 문제는요, 이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맞물려서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용기가 있다, 이런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 경남도에 아이를 둔 학부모와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좀 엇갈렸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굉장히 못마땅했는데 거기에 이 1억 원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겹치면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들고 나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지사가 시도한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서 굉장히 폭발력이 큰 이슈입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홍 지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 발표한 이후에 미국 골프장 논란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번에 1억 원 수수 의혹까지 있으니 홍 지사로서는 본인의 도덕성이 약간의 흠결이 간 상태에서 이 정책을 제대로 끌고 나가면서 반대편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홍준표 지사의 어떤 도덕성까지 공격하고 나오는 이런 형국인데 홍준표 지사 조금 이 정책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공로패를 보냈을까? 거제도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한 걸음 물러나 있다고 느낀 젊은 이런 학부모 30, 40대들이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자기들이 확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지금 공이 홍준표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공로패를 만든 겁니다. 왜 산다고 우리 지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마트에는 열심히 없어가지고 엿도 맛있더라고요.
법적으로 확정은 안 된 가정이지만 다 거의 사실화되어 가는 중인데 자기는 그러면서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는 부분이 참 측은지심이 아니라 잘됐다, 고사하다 이런 여론인 거죠. 지역 정치에서는. 바로 뭐 도에서 어떤 연락 받은 건 없고 이제 일단은 도청으로까지 전달된 거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도청으로 전달된 거는 확인이 됐다. 그리고 고소하다는 게 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태원 차장. 네, 네. 자, 일단 1억 원을 받은 이야기 지금 다른 사람과 달리 굉장히 정황이 구체적이고 전달자까지 일단 시인을 한 상태죠. 그렇죠? 아직 검찰 조사도 안 받은 상황에서 시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기존의 것과 조금 달라진 내용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와 더불어 가장 곤경에 처한 사람을 꼽자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 지사를 꼽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전달했다고 하는 성완종 리스트 중에 유일하게 전달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전달자가 있다는 뜻은 그 전달했던 윤모 씨와 홍준표 지사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하는 그런 어떤 외나무다리 싸움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 가지 홍준표 지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증거가 나타났는데, 자, 현장에서 그 윤모 씨라는 분이, 국회의원실에 방문을 해서. 의원실을? 예. 쇼핑백에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쇼핑백에 담았고 의원실에서 줬다? 지금 저게 이제 홍준표, 지사의 707호 사무실에. 그러니까 국회의원회관의 707호 사무실 구조죠, 이게. 해년도입니다. 예. 그러면 복도를 통해서 저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예. 의원의 방은 항상 방 안에 맨 구석 안에 있게 되는데요. 예, 요 문을 타고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예. 한쪽에는 집무실이 있고요. 한쪽에는 응접 세트가 있어서 좀 쉴 수도 있고 예.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자, 이번 최근에 나온 얘기는 바로 쇼핑백을 들고 저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면담 일정을 잡은 다음에 직접 전달을 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중요한 전달한 게. 다음에 홍 지사에게 성완종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한 장 잘 받으셨냐 하는 확인 전화를 했던 겁니다. 한 장 1억 원입니다. 예. 설마 뭐 10,000원은 아니겠죠. 예.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정리해드렸을 때는 여의도의 M호텔에서 커피숍에서 전달을 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 M호텔이 등장을 했는데 M호텔에서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의원 사무실에서 주고받았다. 그렇죠. 그럼 M호텔은 뭔 역할을 한 거죠? 어떤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아직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어떤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달했다는 윤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돈을 줬다는 성 회장은 이미 망자가 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진술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M호텔이라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의도 M호텔에서 돈을 줬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방이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성완종 지사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 지사 여의도 M호텔에서 예. 자금을 돈을 주는 것들을 논의를 했고요. 여기서 만나서 논의를 하긴 한 거군요. 그렇죠. 논의를 예. 한 다음에 자, 성완종 지사가 한모 부사장이라는 사람, 지금 이제 등을 돌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무총괄하는 한모 부사장 비자금 만들었다는 이 한모 부사장 통해서 1억을 윤모 씨한테 윤모 줬다. 씨에게 전달한 거고, 예. 그 윤모 씨가 그 1억을 수령해서 직접 의원실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쇼핑백을 직접 전달을 했다. 바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화도 하고, 그죠? 그렇죠. 자, 한 장 잘 받으셨냐? 그럼 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못 한장 받았다고. 받으셨냐? 자, 예, 저게 했을까요? 이제 예. 성완종 회장이 생전에 보여줬던 어떤 자금 전달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죠. 왜냐하면 본인이 준 어떤 자금이 중간에 배달 사고 났느냐 안 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졌던 부분이고요. 예.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이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거든요. 녹취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윤모 씨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자살하기 전날 만나서 다 확인했다, 윤모 씨한테. 그 내용을 녹취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한 장 잘 받으셨냐라는 말을 녹취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게 있는 거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이걸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성완종 회장은요,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돈에 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어떤 정치인에게 용돈 같은 걸 전할 때는 직접 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리고 남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전달할 경우에는 어떤 차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
차 안에서 반드시 돈을 건네고 그리고 제3의 장소,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그 돈을 건넨 사람을 내려주고 아주 이 007 작전처럼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제3자를 통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들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윤모 씨가 올 초부터 그 병을 앓고 지금 투병 중입니다. 예. 근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완종 회장이 이 윤모 씨에게 홍준표 지사에게 반드시 돈이 제대로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제대로 전했지라고 하니까 그 윤모 씨가 그 사실관계를 그 말을 잘 설명할 수 없지만 큰 동작과 함께 설명을 했고요. 이 과정을 혹시라도 나중에 의심이 될까봐 이 윤모 씨도 그 녹취를 해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모 씨는 단 한 번도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진술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며칠 정도의 홍준표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참 불행이지만 이 검찰 수사가 홍 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운 수사입니다.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지금 얘기한 조순 차장이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일관되고 반복적이고, 그러고 명확하고, 그러면은 유죄 가능성, 입증 가능성.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윤 부사장한테까지 간 거는 그거는 뭐 팩트인 거죠. 홍 지사도 그거를 부인하는 것 같지 않은데 결국 윤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전달을 했냐, 소위 말해서 배달석을 했냐 이 부분인데 이제까지 나와 있는 거 봐서 윤 부사장도 성 회장한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윤 부사장이 검찰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했는지가 확실하진 않은데 일각의 보도처럼 정말 성 회장이 윤 부사장을 병원 가서 찾아가서 그것도 확인했고 그대로 윤 부사장이 검찰 가서 내가 의원회관 가서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검찰로서는 홍 지사를 기소를 할 겁니다. 예. 네,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윤 전 부사장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찰 출신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윤 전 부사장이 말을 했는데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아, 내용이 똑같다? 내용이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건넨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전직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솥밥을 먹던 이 검사 출신 홍준표의 운이 어떻게 보면 이번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이 아주 타고 있을 텐데 홍준표 경남지사 오늘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씨도 이제 성완종 씨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그런 녹취도 갖고 있다고. 그거는 그런 사실이 없다. 내 전화기가 무선 전화기 처음 할 때부터 갖고 있던 전화기입니다. 성완종 씨하고는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전화 온 사실이 없다고 지난번에 내 이야기를 했을 건데요. 의원실에 직접 쇼핑백까지 전달했다 이렇게 그 팩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뭐 재판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수사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자신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는 건지 표정으로는 읽을 수가 없는데 그만큼 노여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윤모 씨는 이 돈을 이걸 전달 안 했다고 하면은 횡령이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아니면 뭐 줬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문제는 지금 아까 홍 지사가 굉장히 자신 있게 재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홍 지사는 물론 노회한 경험 많은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이전에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알아온 특수통이었죠. 모래시계 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지, 어떤 식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막기 위해서 본인이 뭘 갖춰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을 건데, 아까 이제 녹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성완종 회장이 홍준표 지사와의 녹취가 있으면 그건 정말 홍준표 지사가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요 한 장 예. 잘 받으셨냐, 요걸 녹취했다면 그건 된 거죠. 예, 끝난 거죠. 명백한 증거가 되는 예. 근데 거고. 너 갖다 줬니? 했는데 네, 갖다 줬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것도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 예.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사 기자와 성 회장한테는 내가 갖다 줬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검찰, 법원 가서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만약에 검찰에 가서 내가 전달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가 가졌습니다. 라고 속된 말로 본인이 덮었으냐고 했을 때 그럴 때 성완종 회장과 윤모 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야, 당신 성완종 회장한테는 갖다 줬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다르게 진술하는 거야? 라고 해서 윤모 씨 진술을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녹취록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자, 홍준표 지사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들 저희가 또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